한 남자가 일본의 밤거리를 걸어갑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후지와라 히로시. 일본 스트리트 패션계의 대부라 불리는 인물이죠. 후지와라 히로시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신호가 울리는 곳은 비오는 황야의 한 공중전화 부스. 그곳에서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전화를 받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후지와라 히로시는 그를 진정시키죠. 그리고 후지와라 히로시는 트래비스 스캇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만의 프라그먼트를 써라.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 로고를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프라그먼트의 저 번개 로고는 어느 상황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마법의 로고거든요. 이 영상은 후지와라 히로시와 트래비스 스캇이 나이키 에어조던 1을 재해석한 밀리터리 블루의 출시를 알린 영상이었습니다. 신발에는 후지와라 히로시의 프라그먼트 로고가 새겨졌고 나오자마자 리셀가가 폭등했죠. 역시 후지와라 히로시라는 말이 나왔고요. 후지와라 히로시, 일본 스트리트계의 살아있는 역사라 불립니다. 그의 직업은 하나가 아닙니다. 디자이너입니다. DJ이자 가수,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탁월한 공간 기획자고요. 나이키, 리바이스, 마세라티 같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 콜라보 장인이죠. 또 후지와라 히로시는 스트리트 패션계의 대부입니다. 베이딩 에이프를 만든 니고, 언더커버를 만든 준 다카시의 스승입니다. 카니에 웨스트와 버지라 블루의 멘토였고요. 또 후지와라는 일본 문화계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0만이 육박하는 셀럽입니다. 후지와라 히로시의 장난감이 출시됐고요. 2003년에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도쿄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의 카메오로 등장하기도 했죠. 전 세계 패셔니스타가 총출동한 나이키 행사에서도 후지와라는 GD 옆에 있었고요. 후지와라 히로시가 스트릿씬에 등장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후지와라 히로시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어떻게 이루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후지와라 히로시입니다. 후지와라 히로시는 1964년 일본 미에현의 이세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부터 펑크하게 심취한 소년이었습니다. 18살에 인생에 맡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의 디스클럽에서 열린 패션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거죠. 이때 부상으로 런던행 비행기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런던으로 떠난 후지와라는 한 초밥집에서 락밴드 섹스피스톨즈의 매니저 말콤 맥라렌을 만나는데요. 맥라렌으로부터 소중한 조언을 듣게 됩니다. 런던은 이제 지루해졌어. 뉴욕에 가봐. 그곳에서 힙합을 경험해봐야 돼. 맥라렌의 말을 들은 후지와라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뉴욕에서 힙합을 접했고 힙합에 완전히 빠지게 됐죠.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힙합 전도사로 활약하기 시작했고요. 후지와라 히로시는 일본 최초의 힙합 DJ로 데뷔했습니다. 힙합 그룹 타이니펑크스를 결성했고요. 메이저 포스라는 힙합 레이블을 만들었죠. 또 후지와라는 잡지 뽀빠이에 전 세계 힙합 문화를 소개하는 라스트 올즈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런던, 뉴욕, LA에는 후지와라의 친구들이 최신 힙합 뉴스를 전해줬거든요. 후지와라는 그걸 받아서 일본인들에게 전파했고요. 후지와라의 라스트 올즈 칼럼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스트 올즈는 TV 프로그램으로도 제작이 됐고 후지와라 히로시는 전 일본인이 아는 얼굴이 됐죠. 그리고 1990년 후지와라는 스트리트 패션 분야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는 꼼데가루소나 이세미야케 같은 일본 브랜드들이 유럽에 진출하던 시기였는데요. 유럽에서 일본 럭셔리 브랜드들은 후발주자라 경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리트 패션 분야는 달랐습니다. 당시 스트리트 패션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태동하고 있었거든요. 후지와라 히로시 같은 일본인도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었고요. 후지와라 히로시는 1990년 굿이너프라는 스트리트웨어 브랜드를 런칭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전 세계 패션씬에서 후지와라 히로시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3년 후지와라 히로시는 프라그먼트 디자인을 설립했습니다. 단독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 특이한 회사였습니다. 오직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를 통해서만 제품을 만드는 콜라보 전문 회사였거든요. 이후 무수히 많은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했고요. 이제는 프라그먼트 디자인과 협업을 하지 않은 브랜드를 찾는 게 더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여기까지가 지난 40년간 전 세계 스트릿씬을 씹어먹은 후지와라 히로시의 커리어인데요. 사실 후지와라 히로시는 한 번도 디자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디자이너입니다. 재봉질도 잘 못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스스로를 디자이너로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도 히로시가 디자인한 제품은 늘 극찬을 받고 공전의 히트를 치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 후지와라 히로시가 일하는 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후지와라 히로시는 크리에이터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1980년대 후지와라 히로시는 일본에 서핑을 하러 온 미국인 패션 사업가가 친해졌습니다. 스투시의 창업자 션 스투시였습니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됐고 히로시는 션 스투시가 만든 국제 스투시 부족의 일원이 됐죠. 그 후 후지와라 히로시는 일본에서 스투시 옷을 소개하면서 스투시가 일본에서 자리를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후지와라 히로시는 션 스투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일본에서 후지와라 히로시 사단을 만든 거죠. 이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하라주쿠 뒷골목 캐스트리트였고요. 캐스트리트로 힙합 문화를 사랑하고 후지와라 히로시를 동경하는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후지와라 히로시의 뒤를 이어서 2인자가 되겠다고 이름까지 2인자로 지은 니고도 있었죠. 니고와 친구들은 후지와에게서 일을 배운 후에 독립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비즈임 창업자 나카무라 히로키도 후지와라 히로시의 도움을 받은 인물인데요. 나카무라 히로키가 비즈임을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후지와라 히로시가 그에게 펀보이3라는 영국 그룹의 앨범 자켓을 보여줬습니다. 가운데 리더가 신은 모카신을 너가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요. 그렇게 해서 비즈임 최고의 베스트셀러 슈즈 FBT가 탄생할 수 있었죠. 저는 별다른 철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이 있죠. 실제로 후지와라 히로시는 겸손한 성품
화장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성공의 공은 늘 파트너에게 돌리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격이 없이 대한다고 하죠. 이것이 곧 예순이 되는 후지와라 히로시 곁에 늘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몰리는 비결 아닐까요? 1982년 후지와라 히로시는 뉴욕의 전설적인 티파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됐고요. 티파니 매장에서 티파니 로고를 단 몽블랑 만년필과 롤렉스 시계가 팔리고 있었던 거죠. 후지와라가 처음으로 경험한 콜라보레이션이었습니다. 이후 후지와라는 콜라보라는 개념을 일본으로 들여오게 되는데요. 후지와라 히로시의 첫 콜라보 상대는 일본의 유명 가방 브랜드 요시다 포터였습니다. 요시다 포터사에 애플의 파워북을 넣을 가방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던진 거죠. 그렇게 헤드포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히트시켰고요. 이후 후지와라는 아예 콜라보 전문 회사 프라그먼트 디자인을 설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과만 콜라보를 진행했고요. 그중 가장 많이 협업한 브랜드는 나이키였습니다. 후지와라는 나이키가 신발을 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후지와라는 나이키가 새로운 신발을 만드는 대신 과거의 아카이브를 들여다보게 만들었죠. 후지와라 히로시는 나이키 덩크, 에어포스 원, 에어조던 같은 나이키의 전설적인 신발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나이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팅커 해필드, 마크 파커와 의기투합했습니다. 이 세 명 이름의 앞글자를 딴 HTM 라인을 만들었고요. HTM 라인은 나이키 플라이니트, 우분, 싹다트 같은 혁신적인 신발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후지와라는 왜 자신의 물건을 만드는 대신 콜라보에만 집중할까요? 저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저는 한두 명의 어시스턴트를 데리고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콜라보의 황제라 불리는 후지와라 히로시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후지와라 히로시처럼 따로 또 같이 일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2018년 후지와라 히로시는 도쿄 긴자에 희한한 편의점을 만들었습니다. 편의점의 탈을 쓴 의류 매장 콤비니였습니다. 샌드위치 포장 안에는 반다나가, 삼각김밥에는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저 시리얼 박스에는 티셔츠가 담겨 있었고요. 컨트라스트였습니다. 편의점과 옷가게라는 이질적인 공간을 섞어서 전혀 새로운 공간을 탄생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후지와라 히로시가 만든 의류 매장에는 늘 컨트라스트가 중심에 있는데요. 더 풀 아오야마는 70년대 지어진 실내 수영장을 개조한 편집샵이었습니다. 더 풀 신주쿠는 당구장 컨셉이었고요. 더 파킹 긴자 는 도심의 지하주차장을 의류 편집샵으로 바꾼 공간이었죠. 2020년 후지와라 히로시가 도쿄 미야시타 공원에 세운 스타벅스 건물도 재밌는데요. 이 스타벅스는 미국의 주유소 컨셉이었습니다. 카페가 카페인을 충전하러 오는 곳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주유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고요. 후지와라 히로시는 크루와 일했습니다. 콜라보에 올인했고요. 컨트라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후지와라처럼 일하는 방식은 모두에게 아주 생소했지만 지금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는 후지와라 히로시처럼 일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더 한 개인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일할 거고요. 다양한 회사와 협업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드디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브랜드보이고요. 브랜드 컨설팅에서 시작해서 광고까지 만드는 회사예요. 저도 후지와라 히로시처럼 제 크루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콜라보 위주로 일할 거고요. 자, 제품에는 자신이 있는데 브랜딩이 어려우신 분들, 기존의 고루하고 뻔한 브랜딩과는 차원이 다른 브랜딩을 하고 싶은 회사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대선배님 후지와라 히로시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Wasn't winning at all, I was just further behind. You played your hand, that showed my cards. I took my talks right from your heart. I laid them down before your eyes. Game over, blow the whistle, we're out of time. Come on, baby, it's your turn to time to play. Why do you keep running away? Come on, just show your hand. Do you even wanna play? It was your idea.